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진희 장전의 원투펀치 263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자리를 비웠었잖아요. 해외 출장 때문에. 덴마크에서 제가 원투펀치 다 지켜봤습니다. 아, 그래요? 클래식 원투펀치 기분도 나고 오프닝 하셨는데 NG 한 번도 안 내셨다면서요? 원래 안 내요. 원래 안 내다뇨. 한현님이 저 과장되게 뭐 NG를 내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렇지. 옛날에 NG 모음도 한 번 있었을걸요? 제가 한 10번 하면 한 번 내요. 자, 두 분께서 저 없는 동안에 원투펀치를 잘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부터 자리 비우는 일 없이 근데 얼굴이 하겠습니다. 네. 되게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그 전에 좀 이상했다는 게 아니고 공기 좋은데 네. 다녀와서. 얼굴도 뽀얘진 것 같고 화장도 좀 색깔이 좀 달라졌고. 오랜만에 와서 흥분해서 좀 진하게 치덕치덕. 아니, 색조가 덴마크 색조일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예, 유럽 북유럽 쪽 색조야. 네, 북유럽 색조. 아무튼 제가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원투펀치 너무 보고 싶었고요. 자, 1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덴마크 가시기 전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라우드럽이나 슈마이켈 사인을 좀 받아. 저 지나가다가 라우드럽 감독이 사는 동네 지나갔어요. 아, 진짜. 예. 거기 진짜 산대요? 네, 산대요. 거기가 어. 부촌이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편하게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덴마크 사람들 만나서 또 제가 괜히 또 아는 척 하려고 라우드럽, 슈마이켈, 아게르 얘기했더니 되게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아게르. 아게르. 여기서 초점은 아거. 아게르가 아게르. 다니엘 아거가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네, 아는 척 좀 했습니다. 원투펀치 덕분에 조금 면이 섰어요. 덴마크 가서.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미리 보는 월드컵인 컨페더레이션 컵이 한창인데요. 최신 뉴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A조와 B조로 나눠서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일단은 A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준결승에 갈지 약간의 그런 윤곽이 좀 드러난 편이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포르투갈이 역시 호날두는 호날두다. 공격 박스 안에서의 네. 파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역시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고 멕시코와 러시아가 현재로서는 녹화 기준으로 2위 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은 또 아주 최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B조 경기들이 새벽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B조 상황 두 번째 경기까지는 저희가 소화가 안 된다는 부분을 여기서 좀 밝혀드리고 어쨌든 A조는 두 경기까지 소화가 된 상태인데 네네. 러시아가 이제 멕시코를 잡아야만 하는 약간 위기에 처했죠. 그런 상황이 A조입니다. 네. 자, 지금 경기 지켜보시면서 전체적으로 각 팀의 전력이라든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전체적으로 역시 그 팀의 색깔들은 좀 나오는데 이 과거랑 다르게 컨페더레이션스 컵이 이제는 강팀들도 약간 실험의 장이 되고 있다. 네, 그게 좀 두드러진 대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팀들이 지금 전술적 실험을 여러 형태로 하고 있고 네. 멕시코 또한 또 1차전과 2차전에 다른 포메이션과 전술 운영을 보여주면서 역시 실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밖에 최근 경기에서 또 3백 체제로 바꿔서 역시 최종 예선에 또 준비를 하고 있는 호주 역시 역시 전술적으로 또 여러 가지 테스트 무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대회와는 다르게 컨페더레이션스 컵이라는 대회 자체가 네. 야 여기서 정말 명예롭게 우승을 해야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는 약간 이벤트 대회의 느낌이 더 강해지는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닌가. 결국 그런 상황에서 컨페더레이션스 컵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까지도 저는 들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컨페더레이션스컵 옛날부터 꽤 재밌게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임하는 팀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부담이 없는 이벤트성인 게 맞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없는 대회니까 비교적 좀 골도 많이 터지고 예전에 미국이 스페인 잡으면서 그 스페인의 세계 기록 저 무패 가도를 또 꺾은 적도 있고 아주 재밌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독일과 호주 경기에서도 골 많이 났던 적도 있고 아주 골이 또 많이 터지는 대회라서 저는 재밌게 보고 있고 우리 팀이 좀 아시안컵 우승을 했으면 만약에 우리가 월드컵 예선을 좀 깔끔하게 치러 가면서 아시안컵도 미리 재패를 해놨으면은 요 대회 딱 나와가지고 좋은 팀들과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역시 컨페더레이션스컵은 컨페더레이션스컵의 매력을 이번에도 저는 발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다만 다음 대회부터는 불투명한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카타르에서 이제 월드컵을 치르는데 그럼 1년 전에 카타르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카타르 월드컵은 1년 전 하면은 11월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소화가 가능할까요? 소화가 불가능하죠. 네. 그것에 응할 세계의 클럽은 거의 뭐 아무도 없다고 보여지고 지금까지의 유지되던 컨페더레이션스컵의 시스템이 카타르 대회 1년 전에는
매우 불투명해질 공산이 커서 어쩌면은 이번 컨페더레이션스컵이 이러한 형태의 컨페더레이션스컵으로서는 일단은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역시 체력적인 또 문제죠. 사실 월드컵 전년 여름에쯤에는 조금 쉬어줘야 되는데 선수들이 그 전에 뭐 남미로 치면 칠레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이잖아요. 그렇죠. 네, 코파 아메리카, 2015, 코파 아메리카, 2016, 센테나리오 여름에 쉬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페데레이션스컵 우승팀은 다음 대회에 우승을 못하는 징크스도 생겼고 굳이 리허설을 그렇게 대회를 통해서 할 또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적정한 A 매치를 중립 경기 형식으로 치러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 기간에는 전체가 다 좀 쉬는 그런 기간으로 한번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장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그 무게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각 팀들이 좀 실험적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특별히 눈에 띈 전술이라든지 나라가 일단은 있으신가요? 제가 보면은 제일 그래도 동기부여가 지금 우승을 해야겠다. 이 강한 팀은 포르투갈 같아요. 포르투갈은 이번이 첫 대회고요. 컨페데레이션스컵 우승을 하자라는 동기부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팀들은 지금 전술적으로 좀 실험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독일과 호주 경기도 중계를 했습니다만 그 경기도 역시 3백을 기반으로 하지만 역시 키미 선수가 쉬프트 역할을 했었는데 4백처럼 키미 선수가 오른쪽 수비수처럼 올라가서 풀백 역할을 하고 브란트 선수는 브란트 윙처럼. 선수가 네. 수비로 내려올 때는 키미 선수가 스토퍼처럼 내려와서 지키고 그다음에 브란트가 오른쪽 윙백처럼 내려와서 수비라고 이러한 시프트들이 변화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고 멕시코 또한 1차전은 4백으로 나섰지만 2차전 뉴질랜드전 같은 경우는 또 3백으로 전환을 했는데 알라니스 같은 선수들은 왼쪽 수비도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또 공격 시에는 4백처럼 왼쪽 수비 오버랩을 하듯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과거의 개념에서 이번 대회에서 지금 카메룬이나 포르투갈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1차전 혹은 2차전 혹은 두 경기 다 3백을 지금 썼어요. 현대 3백은 기본적으로 스토퍼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오버랩을 하는 개념입니다. 3백을 서더라도 왼쪽 풀백과 같은 개념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중앙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선수가 센터백 유형의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언제든지 숫자 싸움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전형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 숫자를 늘려야 될 때와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둘 때를 구별해서 쓰는 그런 운영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번 대회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 느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사실 많은 어떤 대회들을 했습니다만 3백이 4백보다 숫자적으로 아예 우위에 서는 대회는 흔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컨페더레이션스컵은 물론 8팀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딱 가시적으로 봐도 3백이 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회가 최근년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3백이 일단은 좀 주목을 가장 많이 받지 않을까.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3백에 대한 어떤 현대 축구의 새로운 해석에 의해서 이것을 가동을 하는 것이지 단조로운 이제 3백만 또 쓰는 팀은 좀 드물게 됐고 호주 같은 팀 같은 경우만 해도 이 3백이 3-2-4-1처럼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호주 같은 경우도 이것을 해보는 이유가 남은 두 경기가 남았는데 일본 원정하고 일본과 태국전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뭐 태국전 같은 경우는 호주는 아마 분명히 공격적으로 해서 골을 많이 넣고 이기려고 할 거고요. 뭐 일본전은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호주 같은 경우도 3백을 쓰지만은 기본 생각 자체는 수비적인 마인드에 있지는 않다. 물론 이제 그런 공격적인 마인드를 좀 발휘하다가 사실 독일에게 전반전에 오히려 이제 많이 밀리기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3백들은 현대적 해석이 다 가미된 3백들. 3백을 기반으로 한 이런 전술적 다양성이 이렇게 많이 보여줬던 대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3백이 대세인데 이 대회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전술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역시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4백을 그만큼 오래 압도적으로 많은 팀들이 써왔기 때문에 요새 들어서는 이제 3백을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쓰는 팀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제 앞으로 3백이 이렇게 또 많아지잖아요. 그럼 다시 4백이 또 압도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또 올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용과 반작용의 어떤 과도기적인 측면을 지금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마디만 네. 덧붙이면 이번에 3백을 쓰는데 다 달라요. 현대 축구에는 기본 베이스가 있어도 경기 운영, 한 의원님이 항상 강조하는 어떻게가 결국은 큰 화두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결국 운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이제는 기본 포메이션이 그렇게 중요해지진 않았다. 네. 그 처음에 서 있는 모양을 딱 봤을 때도 저희가 유벤투스 알파신 해드릴 때 제가 가장 강조한 게 그거 아닙니까? 3백에 알맞는 구성으로 나오긴 했어요. 선수 구성을 보면. 근데 수비할 때는 아주 틀림없이 이거는 4백이거든요. 그 안첼로티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가 4-3-3과 4-4-2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썼거든요. 특히 수비할 때는 4-4-2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시메오네 감독의 영향도 저는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아, 수비할 때는 4-4-2가 좋은 점이 많구나. 그런 거를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전 세계적으로 좀 깨닫게 해주면서 다른 포진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수비 때는 또 4-4-2로 돌아서는 이러한 어떤 형태의 하이브리드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것을 항상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축구도 네. 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따라가고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3백이냐 4백이냐 하이브리드냐 이 얘기는 원투펀치에서도 참 자주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계속해서 저희가 또 언급을 해야 될 주제인 것 같고요. 컨페더레이션스컵 이야기하면서 이 선수 이야기를 또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여러 가지로 화제를 몰고 다니는 호날두 선수. 아까도 호날두는 호날두다 이런 이야기 날도요. 하셨잖아요. 네, 사실 예. 우리가 월드 클래스 토론도 했습니다만, 네, 지구에서 외계인과 싸울 때, 그럴 때 베스트 11으로 뽑힐 수 있는 선수가 월드 클래스다. 네, 네, 호날두는 월드 클래스가 맞죠. 그렇죠. 결국 월드 클래스의 유무는 사실 뭐 어떻게 이걸 하이브리드 전형을 하든 뭐 하든 결국 박스 근처에서의 파괴력으로 골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축구고요. 정점에 있는 거는 월드 클래스의 유무가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 거기서 가려지는 네, 거죠. 생각이 또 드는 컨페더레이션스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호날두 선수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일단 가장 뭐 대표적으로는 호날두 선수가 최근 얼마나 많은 트로피를 땄습니까? 이제 라리가도 마침내 우승을 했고 챔피언스리그 전무후무하게 새로운 시스템화에서는 이제 2연패를 했고 또 그동안에 이제 발롱도르도 받았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큰 트로피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호날두 선수의 어떤 트로피 사냥에 또 하나의 진열장에 이제 컨페더레이션스컵이 갈 수가 있느냐. 여기에 아마 제 생각에는 저 포르투갈 다른 후배들도 다 동참을 해서 뭔가 우승 트로피를 따내고 싶은 열망은 포르투갈이 분명히 가장 강한 팀 중에 하나고 사실 전술적으로도 보면 포르투갈은 과거에 그러니까 유로 우승하고 뭐 최근에 전술로부터 그렇게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잘하던 방식대로 트로피를 하나 더 추가하겠다는 어떤 호날두의 열망과 포르투갈이 이제 궤를 같이 하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베테랑들 위주로 나와서 역시 하던 대로 하고 있는 칠레가 또 사실은 내심으로는 이제 우승을 상당히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찌됐건 호날두 선수와 이번 포르투갈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분명히 이번 대회는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호날두 선수가 다른 이유로 요즘 이제 언론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그 질문이 사실은 그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에게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토스 감독이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호날두 선수 관련 질문은 좀 그만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뭐 기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호날두 얘기가 지금 러시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멘탈도 정말 그 정도 대단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그렇게 언론에서 흔드는데 계속해서 활약적으로는 정말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호날두 선수의 커리어를 보면 이렇게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 그럴 때 또 잘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이전트가 필요한 거예요. 네, 에이전트 없었어 봐요. 경기 대회 중에 계속 전화하고. 설마 대회 중에 전화를 받겠어요? 예, 갑자기 세금 문제 때문에. 볼렀다가 어? 저희가 에이전트가 없거든요. 혹시 넘어가시죠. 네, 힘들어요. 축구 해설가를 키워보고 싶은 에이전트가 있다면은 제발 좀 연락 좀 부탁드리도록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자라나는 색싹들은 키워야죠. 그런데 네. 이제 이 정도 싹은 이제 키울 필요 없죠. 자, 그리고 또 컨페더레이션스컵 관련해서 또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나요? 좀 운영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만족할 만큼 저는 지금 되고 그 있는 것 VAR 같나요? 시스템이 지난 20세 월드컵도 한번 지켜봤는데 칠레랑 카메룬전이었는데요. 네, 전반 막판에 바르가스가 득점을 한 상황인데 비달이 난리 났었던 그 예, 사건. 옵사이드인데 제가 봤을 때 동일 선상으로 간주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걸 옵사이드 처리를 했거든요. 저런 부분은 그냥 주심이 오히려 그냥 하는 게 좋지 않아 판단해서 뭐 그런 느낌까지 들었고요. 또 하나는 골 상황에서 자꾸 주심들이 물어봐요. 그게 마치 이제 습관화되듯이 자꾸 되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비디오 판독 심판들의 오히려 권위들이 좀 세지는 느낌이 생기고요.
어떻게 보면 주심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상황이고 흐름상 빨리빨리 전개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꾸 그거를 브레이크를 걸면 눈치를 본다. 눈치를 보는 거죠.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기준점들을 조금 그 상황에서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스스로가. 그래야 매끄러운 경기 진행과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방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칠레 카메룬전과 포르투갈 멕시코전 이후에 세계적으로도 이제 비디오 레프리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실제로 박스 내에서 벌어지는 그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의 그 티격태격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FIFA가 세칙으로 좀 그러니까요. 세부적인 세부 어떤 규정으로. 지침들을 전 세계가 알 수 있게 해주고 이제 심판들은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비디오 레프리를 봤을 때 이런 장면은 정말 안 되는 거고 요 장면 정도는 그래도 통용이 되는 거고 이런 세부적인 해석 규정들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FIFA 룰이라는 게 사실 큰 테두리로 보면 상당히 심플하거든요. 비디오 레프리를 이제 차제에 앞으로 계속 적용을 할 거면은 특히 그 말씀하신 세트 플레이 시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복닥복닥한 상황들 여기에서 뭐가 정확히 파울이고 뭐는 넘어가 줄 수 있고 그러니까요. 하는 어떤 세부적인 해석 규정들이 FIFA가 이제 아마 그거를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저는 여전히 비디오 레프리는 좀 필요하죠. 네, 네, 긍정적인 필요한데 면을 많이 이제 그걸 봅니다. 보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는 그것을 잘 표현해 준 사람이 그 칠레의 후안 안토니오 피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비달 선수가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전반전 끝나자마자 막 계속 심판하고 막 대화하고 그랬는데 칠레가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나중에 후안 안토니오 피치 감독이 굉장히 현명하게 인터뷰를 잘했어요. 이게 초기라 그런데 무슨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이제 선수들이 오히려 적응을 해가야 된다. 그렇죠. 비디오 레프리에. 그러니까 뭐 골이라고 좋아가지고 뭐 세레모니 다 해놨는데 아닌가벼?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멘탈 조정을 선수들이 잘해야 되는데 아르투로 비달 같은 선수는 이제 내가 칠레의 비달이다 하는 그 선수입니다만 어쨌든 그 조정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비디오 레프리는 그 아무리 미세한 거라도 결국은 그래도 오심을 줄이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옵사이드 같은 것도 이제 선을 정말 미세하게 이제 그어 가지고 앞으로 더 자세히 보여주면 좋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추가가 돼서 그래도 오심 없는 특히 이제 골이나 정말 이런 월드컵의 역사를 이렇게 뒤바꿀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은 정말 오심이 없게끔 하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 리그를 담당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이제 도입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죠. 아직까지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네. 얘기들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의원님이 얘기했던 세부 규정들이 조금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이제 완성도 있는 VAR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마 다 같이 느끼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시간을 조금 두고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는요 컨페더레이션스컵 최신 뉴스 저희 녹화 기준에서 최신 뉴스를 다뤘는데요. 자,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로 다시 찾아올게요.